안녕하세요.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. 7월 30일 화요일 아침 8시 32분입니다. 어제 미국과 유럽 증시는 좀 혼조했습니다. 어젯밤 혼조했던 것은 이제 기술적으로도 어젯밤 좀 혼조할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도 했고요. 왜냐면 조정이 쭉 진행이 되다가 지금 조정을 끝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혼조할 수밖에 없겠죠. 여기서 어젯밤 조금 지난 몇 거래일간 반등 시도를 하고 있는데 위쪽에 저항에 지금 턱 걸렸기 때문에 혼조한 것도 있습니다. 5일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좀 저항으로 걸렸기 때문에 그런 걸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있죠. 앞으로 그 각종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가 FOMC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줄줄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벤트를 앞두고 기대감과 경계감이 혼조해서 그래서 지금 시장이 혼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. 하여튼 혼조하게 마감을 했습니다. 내용을 조금 좀 살펴보자면요. 뭐 특별한 엄청 중요한 시장을 뭐 뒤흔들 만한 이슈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몇 가지 소식들이 있긴 있습니다. 재무부에서 이제 3분기 차입 예상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일단 좀 줄었다고 합니다. 그 예정은 뭐 8,470억 달러를 돈을 빌리기로 했는데 3분기에 근데 이 계획이 7,400억 달러로 대폭 하향됐죠. 그래서 채권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근데 어차피 뭐 물론 이제 8,470억 달러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이긴 하나 7,400억 달러도 이거는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. 사실 이거는 이제 사실 그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고 아마 오늘 저녁에 또 발표가 되긴 될 거예요. 만기별로 이제 어떻게 7,400억 달러를 돈을 빌릴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빌릴 거냐? 10년물 채권을 몇 프로, 뭐 5년물 채권을 몇 프로,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기별 발행 계획이 오늘 밤에 발표가 될 건데 그것이 사실 조금 더 중요할 겁니다. 아무튼 이런 소식은 좀 시장에 호재로 좀 작용을 한 게 있습니다. 그리고 어젯밤 뭐 특별한 뭐 다른 이슈 같은 건 없었지만은 시장의 분위기 같은 거를 좀 잘 보여주는 기사들이 몇 개 있어 갖고 왔는데요. 트레이더들이 성급한 금리나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. FOMC 회의를 앞두고요. 물론 뭐 이해는 됩니다. 지금 뭐 각종 지표들이 좋게 나오고 또 그리고 주식시장도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 야 이제는 주식의 뭐 가격 매력도 생겼고 그러니까 뭐 자산시장의 어떤 그런 부담도 사라졌으니까 금리나 베팅 충분히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러면서 이제 뭐 액티브 채권 펀드로 자금 유입 급증하면서 뭐 채권의 황금 시대 이런 소식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어제 이게 제가 저녁 영상에서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 중국 10년 금리, 한국 10년 금리 이런 것들이 전저점을 막 깨면서 내려가고 있죠.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과열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어떤 공통적인 좀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하여튼 채권 시장은 이 지금까지 그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금융시장의 조정이 깊어지고 조정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조정의 폭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 시장은 이미 뭐 조정이 끝났다라 말씀드렸죠. 지난주에 물가지표 나오면서 채권 시장은 그 조정이 끝나버렸단 말이에요. 그래서 채권 시장은 지금 혼자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아무튼 이제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는 그 소식이 지금 요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갖고 하여튼 뭐 요런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하여튼 근데 아직까지 그 채권 시장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금리라든가 그 외환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 아직까지 조정이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다.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고요. 하여튼 그 채권 시장의 기대가 좀 강하긴 합니다. 그래서 채권 시장의 랠리가 좀 지속이 되고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채권 시장도 사실 그래요. 지금 이제 아무런 소식이 없다, 앞으로 아무런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채권 시장도 정말 좋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. 제가 요즘 그 중국 증시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중국 증시는 지난번에 한번 급락 폭락을 하고 나서 부양책으로 의미 있는 바닥을 만들고 반등 중에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특별한 어떤 금융위기, 경착륙 이런 것만 없으면은 여기서 또 의미 있는 바닥 만들고 대세 상승이나 뭐 이런 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는데 채권 시장이 약간 이제 그와 비슷한 겁니다. 이게 이제 10년물 선물인데요.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. 이것도,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 증시처럼 오랜 어떤 바닥 다지기 과정을 통해서 힘을 잘 모아놨어요. 더군다나 금리 인하까지 앞두고 있거든요. 미국 연준에. 금리 인하까지 앞두고 있으니까 이제 초대박. 이거 대세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다. 그러니까 금리가 대대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기대할 수 있겠다 싶긴 합니다.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아무 일도 없으면요.
아무 일도 없으면. 아무 일도 없으면 그럴 수 있는데, 지금 상황이 아무 일도 없기만을 기대하기는 조금 좀 너무, 그죠? 네, 너무 아무 일도 없기만을 기대하기는 상황이 좀 불안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. 뭐, 어쨌든 뭐, 오늘 아침에 나온 소식이긴 합니다만, 뭐, QRA, 그죠? 좀 전에 제가 그 기사 내용 보여드렸던 것처럼, 채권 발행 규모가 뭐 좀 줄긴 줄었습니다만은, 여전히 장기물 채권 발행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많고, 물론, 그러니까 뭐 장기물 채권 발행이 지금 당장 많은 건 아니고, 어쨌든 전반적으로 채권 발행 액수가 많고, 그리고 지금은 단기물 채권이 너무나 비중이 높은 상황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재무부가 단기물 채권 비중을 너무 높게 늘려놓은 상황이라, 결과적으로 이 언젠가 다 장기물 채권으로 이게 비중이 전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. 앞으로 장기물 채권 늘어날 수밖에 없고, 트럼프가 되든 간에, 아니면은 뭐 해리스가 되든 간에,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재정 적자는 계속해서 딱히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금리의 상승 압력 만만치 않습니다. 물론 금리 인하 할 거니까 금리의 하락 압력도 만만치 않은데 그에 못지않게 금리의 상승 압력도 상당하다라는 겁니다. 또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도 하잖아요. 뭐 GDP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등.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그냥 이제 채권 시장이 여기서 그냥 낙관적인 생각만 갖고 이제 무조건 잘 될 거야라고만 하면서 여기서 이제 바닥 다 다졌으니까 올라갈 거야라고 그냥 순진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다소 위험할 수 있긴 있습니다. 여기서 얘가 삐끗 해갖고 한번 출렁하면은 주식시장도 금융시장도 다 박살날 수 있거든요. 여기서 얘가 삐끗하는 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금융위기의 촉발 원인 뭐 그런 것들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시장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점을 좀 경계는 해야 됩니다. 경계를 하긴 하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. 이게 금리가 이제 치솟을 수 있다. 이거를 지금 당장 달달달 떨면서 경계하자라는 게 아니고 그럴 수 있다. 채권이 낙관적인 건 이해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채권 시장을 둘러싼 그런 주변의 구조적인 점들이 좀 부담스러운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 한두 번 튈 수는 있다. 이런 생각들을 좀 머릿속에 염두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지금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건 약간 그 주식시장에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. 지금 상황에서 투매도 염두를 해놔야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와 비슷한 겁니다. 당장 어떤 위험 신호는 없습니다. 그러나 잠재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관론에 젖어 있으면 안 된다. 이제 그런 걸 경계하는 거예요. 다 말씀을 드렸고요. 어젯밤 있었던 일들, 기술적인 이야기들 조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일단 미국 증시 분위기가 뭐 혼조했습니다. 근데 분위기가 뭐 그렇게 썩 좋았다라고만 하기는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죠. 잠시만요. 마우스가 조금 좀 이상해가지고 좀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. 하여튼 어젯밤 분위기가 별로 그래 좋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상승 종목 수가 이 정도 됩니다. 상승 종목 수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하락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. 보시면 반도체가 또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.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상승률이 거의 없거든요. 러셀 지수는 빠졌고요. 이런 것들 보시면 일단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다. 어쨌든 조정이 지속 중이다라는 건 우리가 좀 기억을 해놔야 되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. 나스닥이 하루에 2% 3%씩 움직이고 있는데 플러스 0.07% 이거는 의미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죠. 그죠? 지금 조정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의미 있게 상승 2, 3% 이상 상승하는 게 아니면 이런 거는 의미 있는 매수세라고 할 수 없는 거죠. 결과적으로 5일선 맞고 약한 모습 보이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주요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걸 앞두고 있습니다. 어젯밤에는 요거 실적 발표됐는데 괜찮았다 그러네요. 온 세미컨덕터 뭐 11% 상승 마감했네요.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에 이제 있었던 기술적인 이야기 간단하게 보면은 다 어젯밤 5일선 테스트를 한 거란 말이에요. 이제 5일선에 올라는 왔는데 5일선에 아직도 하락의 이런 기울기가 아직 만만치가 않습니다. 이거 S&P 지수입니다. 아래쪽으로 5일선이 떨어지는 각도가 이거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이제 오히려 이런 자연스러운 이런 반등은 이 대폭락을 만들어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조정이 끝나진 않았다. 경계는 해야 됩니다. 나스닥이 특히 그리고 더 문제인데 나스닥 보시면은 이 5일선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. 지금 이 기울기를 계속해서 극복을 못하고 있어서 이 보시면은 지난번과 똑같은 모습이긴 하죠. 이렇게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같은 모습이긴 합니다. 이런 것들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. 그래서 투매를 우려해야 된다 이거고요. 제가 어제 러셀 지수는 말씀드렸던 게 이제 올랐으면은 슬슬 이제 좀 파는 게 물론 정석은 눌림시 매수가 맞는데
눌림신호로 접근하기보다는 요즘 잘 나가는 종목들이 처지는 조정장이니까 그 러셀 지수 매수하셨던 분들은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좀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. 보시다시피 힘이 좀 없어요. 아직 조정이 끝난 게 아니고 주요 종목들이, 주요 지수들이. 또 그리고 러셀 지수는 많이 올랐다가 지금 기간 조정 중인데 요즘 이렇게 올랐다 기간 조정 보이는 패턴들이 수익률이 별로 좋지 못하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경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러셀 지수 지금 이제 기대감만 갖고 움직이고 있고, 기대감만 갖고 움직이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쌍고점 지금 만들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아무튼 러셀 지수나 중소형주의 랠리는 지금은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. 지금은 만약에 주식이 오른다면은 미국은 다시 AI, 나스닥을 좀 쳐다보는 게 맞지 않겠냐 싶긴 해요.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, 어젯밤 사실 장중에 금리는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채권 시장 열심히 올라가다가 장중에 계속해서 좀 이제 금리 상승 압력을 받았죠. 선물이 계속해서 좀 장중엔 떨어졌죠. 하여튼 근데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조정은 끝났고 이 정도면 뭐 계속해서 올라가겠다. N자로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. 다만 워낙 이제 그 상승 탄력이나 이런 게 둔화가 돼가지고 좀 답답한 좀 그런 모습이고요. 나머지 뭐 특별한 건 없죠. 어젯밤에 저기 달러는 달러 강세, 유로화 약세 나타났습니다. 이런 모습들 진행되고 있고 외환 시장은 계속해서 조정 지속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, 그죠?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부터 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발표가 되는데요. 하여튼 그런 이벤트 발표를 앞두고 어젯밤 달러 강세여서 그런지 하여튼 뭐 중국 경제에 대한 뭐 그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지 하여튼 계속해서 구리 가격도 떨어지고 있고 얘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반등이 나올 만한 자리였는데 5일선도 못 넘어간단 말이죠. 그러면 투매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. 중국 증시도 어쨌든 오늘 좀 그런 거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국제유가도 어젯밤에 좀 떨어졌고 하여튼 요즘에 뭐 중국이 안 좋다라는 인식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. 그게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로 그게 어떤 시장의 주도적인 그런 아이디어인데 하여튼 조심하셔야 될 게 중국 관련된 이런 구리라든가 이런 중국 관련된 자산들은 이미 5월부터 빠졌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딱히 어떤 경제의 경착륙 이런 것만 없으면은 여기는 중장기적인 바닥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. 그래서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습니다. 전반적인 내용들 좀 확인을 했고요. 오늘 한국 증시는 물론 어제 이 5일선을 양대 지수가 다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어쨌든 이 워낙 급격하게 떨어졌던 이런 하락 압력이 좀 있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하루 올라왔는데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 조정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매도 압력을 받게 됩니다. 다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아직 조정은 끝난 것은 아니나 조정이 끝난 건 아니나 만약에 이제 공격적으로 내가 뭐 주식을 뭐 좀 매집해보고 싶다 나는 뭐 주식 이번에 상방 베팅에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약간씩 뭐 주식을 뭐 매집 정도는 조금씩 뭐 어떤 매집을 뭐 시작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. 물론 이제 여기서 투매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한번 여기서부터 모아가 볼까? 이 정도 가격대에서 모아가 볼까? 라는 어떤 그런 기준 정도는 있다라고 봅니다. 이 정도 가격대에서 코스피 혹은 이제 코스닥이 대략적으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이제는 모아갈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있다.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접근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그제 말씀드렸다시피 투매 가능성 이런 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를 막 공격적으로 지금 몰빵을 들어가고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제가 좀 밖에 나와 있어서 짧게 여기쯤에서 마치겠습니다.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.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